특수상권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얼마가 남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휴게소를 가서 한번 촬영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고속도로 휴게소는 과연 얼마가 남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안성 휴게소가 1.5km 전방에 나타납니다. 퇴근 시간이니까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행선입니다. 하행선과 상행선 중 어느 것이 더 잘 될까요? 지금 시간이 6시 30분인데 평일날 이제 6시 30분이다 보니까 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근데 일 때문에 지방에 오가시는 분들이 들리시는 건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도 서울도 이렇게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네, 4,500원, 4,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핫바는 주로 3,500원이네요. 떡볶이는 4,000원, 고급 수자어묵은 3,500원, 핫도그 5,000원, 핫도그 5,000원. 엔젤리너스는 문을 닫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엔젤리너스는 문을 닫았어. 네, 여기 푸드코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안에 편의점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QR코드랑, 저도 QR코드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저기는 계산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네, 굉장히 넓은,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여기 안성 휴게소는 한우국밥 10,000원, 육개장 8,500원, 소떡라면 5,000원, 어묵우동 6,000원. 야,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네. 이 분리를, 가림막을 이렇게 놨어요. 와, 정말 살면서 볼 수 없었던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쵸? 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사람이 없네요. 6시 반인데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죽전입니다. 서울 도착하기 전에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4분입니다. 목요일 밤 7시 44분. 사람이 많진 않네. 여기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도 사람이 많지 않아. 뭐 음식들도 벌써 텅텅 비었고 사람이 있네. 여기 운영을 안 하네. 왜 문을 닫았을까? 썰렁하네. 지금 시간에 썰렁해. 이렇게 단품을 하나씩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사람이 별로 없네.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고속도로는 특수상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특수하다 해서 특수상권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쇼핑몰, 대형 빌딩, 이렇게 큰 건물 안에 아주 많은 다양한 점포들이 질비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수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수상권 중에 최고봉입니다. 왜 최고봉이냐? 그만큼 월세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릴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매출 수수료,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고정적인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 대비 수수료 10%냐 20%냐 30%냐 40%냐 이렇게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로 월세를 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10에서 15% 사이의 매출 수수료를 건물주에게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1억 원을 팔면 뭐 12%다 그러면 1,2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거죠. 1억을 파는데 1,200 정도가 내는 것이 적당하느냐? 네, 적당합니다. 그리고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 스타벅스가 들어옴으로써 건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다른 빌딩보다 비싼 값에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알아서 휴게소라서 찾아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알아서 들어온다. 그런 점에서는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래서 남들처럼 특별히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또 신문 삽지나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손님이 알아서 화장실을 가거나 알아서 목이 마르거나 알아서 배고프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장점은 알아서 손님이 온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분명히 단점은 존재합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월세입니다.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료 과연 얼마일까요? 제가 강연이나 강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만큼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 대비해서 약 10%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은 뒷골목에 앉아 있어서 임대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10%까지 차지할 수 있는데 카페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역시나 월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17, 18%까지 잡는데요. 그래도 15% 정도까지 잡아야 좀 안정적이니까 매출의 15% 정도가 카페의 적정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월세가 매출의 10%다 그러면 가령 월 매출을 3천만 원에 파는데 월세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그만큼 더 많이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과연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입니다. 매출 대비 월세가 매출 대비 수수료 50%입니다. 적게는 40%까지 되고요. 그래서 40에서 50%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쥐포를 사 먹었는데요. 쥐포가 4,000원입니다. 쥐포 한 장에 4,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이 4,000원 안에는 월세가 절반인 2,000원이거나 월세가 40%인 4416 1,600원의 월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0%라고 가정했을 때는 4,000원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그 쥐포가 2,000원은 고속도로로 임대료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건물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에게 20년, 30년씩 장기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입찰받은 업체는 또다시 다른 이런 조그만 점포들 여러분들이 오뎅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뭐 커피 같은 그런 점포들에게 다시 재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전세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인 법적인 용어는 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한국도로공사와 맺는 업체가 임대차 계약이고요. 이 임차인은 다시 빌릴 대자를 써서 전대인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업체들은 떡볶이집이나 쥐포 업체들은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대차 계약을 쓰는 건데요. 계약 쓸 때 한 5년 정도씩은 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5년 지나면 또 5년 동안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5년, 10년씩 하는 곳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셨겠지만 임대료가 사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죠. 예를 들면 떡볶이를 3,000원에 판다고 하면 1,500원이나 뭐 1,200원 정도는 월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야 떼돈을 버는구나 떼돈을 벌어 그렇지만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음식점에 대한 수익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재료비 40% 그리고 인건비 20% 월세 10% 그럼 벌써 70%고요. 카드 수수료 부가세 뭐 여러가지 뭐 4대 보험료 이런 거 따지면 실제로 이게 한 10% 정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선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 20%가 수익률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연 그 고속도로 휴게소는 10%의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진짜 매출 대비해서 약 10% 정도 가져가면 굉장히 잘 가져가는 거고요.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고속도로도. 말도 안 되는 월세인 거죠. 월세를 매출 상품가의 40%를
월세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 음식점 계산할 때 10% 월세가 적당하다라고 저희는 방정식을 우리는 만드는데, 월세가 한 40% 정도, 50%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 빅3의 백화점도 우리가 특수상권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상권 같은 경우도 백화점도 많아야 25% 정도 됩니다. 월세가. 여러분들 아시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도 매출 대비 25%의 수수료를 월세로 받습니다. 사실 25%의 월세도 좀 높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백화점에서는 백화점의 마케팅도 하고 광고도 하고 광고 모델 높은 광고비를 써서 광고를 해서 손님들을 찾아주는 모객을 하지만, 이 휴게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 모델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의 40%, 50%는 굉장히 높은 임대 수수료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좀 적게 넣거나 초기에 가게가 좀 작다 보니까 초반에 창업 비용은 굉장히 소자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4천만 원에도 창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싸게 많이 팔지만 소자본으로 많이 팔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그만큼 많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40에서 50%가 매출 수수료로 월세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야 떼도 모르겠구나라고 해서 배합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좀 더 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에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휴게소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가며 하나씩 이렇게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휴게소 상권은 우리가 특수상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월세는 매출의 40%에서 50%를 낸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을 너무 맹목적으로만 좋아하시지 말고요, 그만큼 상행선이냐 하행선이냐도 굉장히 따져야 되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의 유동이 많거나 얼만큼 손님들이 내방하는지를 잘 살피셔서, 또 거기에 맞는 아이템, 휴게소마다 잘 되는 업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휴게소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게소 창업은 그만큼 크게 장점도 있지만 큰 단점도 있다라는 거 잘 살피셔서 휴게소 창업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밤이 오고 있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고맙습니다. 꿀팁 그거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안성정도에 들어오면 요 끝에 차로 있죠? 여기가 가장 빠르다는 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경기도 쪽에서부터는 이렇게 맨 끝에 차로를 탑니다. 네, 어차피 그것도 복불복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에 차로를 이렇게 탑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꿀팁이었습니다.